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쓸 줄 몰라서 무너집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막상 써야 할 땐 어디에, 어떻게, 왜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후에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안 아껴도 됐는데. 노후는 돈 걱정보다 쓰는 걱정이 먼저입니다. 1.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돈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이 말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 쓸 건지는 아무도 정해두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기회도 체력도 상황도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모이지만 안 쓴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돈은 제때 쓰지 않으면 그 가치마저 잃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모에게도 우리는 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적금 넣는 법, 연금 타는 법, 보험 들어두는 법.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무엇에, 어떤 감정으로 써야 하는지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쓸 줄 몰라서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람. 많이 모았지만 삶은 더 불행해진 사람. 돈은 있는데 외출할 이유가 없어서 계속 줄이는 사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돈이 아니라 삶이 줄어듭니다. 통장 잔고가 늘수록 내 삶은 줄어든다. 모아둔 돈이 많으면 든든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이걸 까먹으면 안 되라는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은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활동을 줄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바가치를 줄이고 식비까지 줄이는 삶.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돈 결국 남한테 주고 죽었어. 돈은 원래 써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노후에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50대에 체력이 없습니다. 80대가 되면 70대의 판단력도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90대가 되면 많은 경우 스스로 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건 기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비를 잘해요. 마트도 가고 치킨도 시켜 먹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지출이지 소비 기술은 아닙니다. 소비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고 그 선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돈을 쓴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걸 쓰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지? 다음에도 이런 소비를 반복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비는 습관이나 충동 또는 남 따라하는 것이 됩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소비는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지만 혼자서 외식하는 즐거움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끔은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내가 즐거워지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기술이 없으면 소비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쌓아두게 됩니다. 지금 쓰는 돈이 삶의 기억을 남깁니다. 돈은요, 기억을 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맛있는 걸 먹었다, 여행을 갔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 이런 건 결국 행동이고 그 행동은 기억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기억은 늙어갈수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때 참 좋았지라는 말이 없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삶이 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라도 돈은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왜 그렇게 썼을까라는 후회를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면서 써야 합니다. 지금의 소비가 내 삶에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그걸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내가 바라는 삶과 닿아 있다면 그 소비는 반드시 가치가 됩니다. 돈은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라도 뭘 남겨줘야지. 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3명 중 1명은 오히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겁니다. 내가 쓸 돈도 모자란다. 노후는 자식에게 뭘 남기기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노후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시기이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끼고 아끼다 보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고민을 먼저 시작해야 내 삶도 지켜지고 돈도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돈을 안 쓰는 습관이 내 삶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아끼는 게 미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에 안 쓰고 참고 넘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노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도 말합니다. 이젠 좀 써도 될 텐데 이상하게 잘 안 돼.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써도 된다는 허락을 자기 자신에게 못하는 겁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더 무섭습니다. 안 쓰는 습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축소시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외출을 줄이고 약도 망설이고 팝도 아껴 먹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쓸 이유를 점점 없애다 보면 결국 몸도 마음도 점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안 나가도 괜찮아였는데 나중엔 나가기가 두려워가 됩니다. 처음엔 이건 나중에 써야지였는데 나중엔 이젠 못 써, 필요 없어가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위한 소비가 사라지고 필요할 때조차 이건 사치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돈을 쓰는 건 허락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걸 사서 뭐해? 나도 곧 죽을 텐데. 이런 말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말들은 대부분 스스로에게 소비를 허락하지 않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누가 말린 것도 아니고 자식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허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허락해줘야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아끼는 삶에서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쓸까 말까 고민할 땐 반드시 써야 할 이유를 먼저 떠올리세요. 돈을 쓸까 말까 고민될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아껴서 다음 달 병원비로 써야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참자. 이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매번 안 쓰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10년째 새 옷을 안 사봤어요. 치과요? 가고 싶은데 겁이 나요. 너무 비싸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돈을 쓰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소비가 내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줄까? 이걸 안 쓰면 나는 어떤 감정을 남기게 될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쓴다는 건 곧 삶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는다고 모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참으면 나중엔 더 편해지겠지. 이것만 넘기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특히 노후는 젊은 날과 다릅니다.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가고 몸은 더 빨리 쇠약해지고 기회는 더 적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약해지고 내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내 삶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병원이라도 좀 다닐걸? 한 번쯤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남기고 죽어서 뭐하냐. 참는 건 미덕일 수 있지만 그 미덕이 내 삶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돈은 결국 자기 삶을 지킬 도구입니다. 돈을 왜 모았나요? 자식한테 주려고요? 혹시 모를 병원비 대비하려고요? 노후가 불안해서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야 그 돈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쓸 줄 모르면 그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갑니다. 자식이, 병원이 혹은 국가가 그 돈을 당신 대신 써버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3. 아끼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아꼈으니까 지금까지 버텼지. 맞습니다. 그 아끼는 힘이 있었기에 많은 위기를 지나오셨고 불안한 세월을 견디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끼는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까지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값을 아끼려는 거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때우자. 처음에는 약값을 줄이려는 거였습니다. 이건 꼭 안 먹어도 되는 약이야. 좀 참자. 처음에는 통신요금을 줄이려는 거였습니다. 데이터는 최소만 써야지. 영상 같은 건 안 봐도 돼.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아끼는 소비가 아니라 모든 걸 멈추는 습관이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밖을 잘 안 나가고 정보를 안 찾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기억조차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삶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소비는 곧 관계이고 경험이고 현재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 단지 물건을 안 사는 걸 넘어섭니다. 친구와 밥을 안 먹습니다. 옷을 새로 사지 않아 어디 나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병원을 가야 할 때도 참고 참다가 병이 커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돈 쓸까봐 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결국 관계의 단절, 세상과의 거리 두기, 자기 자신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게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줄이고 숨기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껴야 할 것과 써야 할 것은 다릅니다. 정말로 아껴야 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아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 지금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만 생각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돈을 쓰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쓰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이 돈을 쓰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쓰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소비입니다. 작은 소비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바꿔 써도 됩니다. 그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보건소가 아닌 한 번쯤은 전문 한방병원에서 진료받기. 중고만 보지 말고 새 옷 한 벌 사기. 혼자 먹는 밥 대신 누군가와 함께 점심 먹기.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고 싶던 영화 한 편 보기. 아파트 앞 벤치 말고 공원까지 산책 가기. 이런 행동은 돈을 써서 생기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삶을 고를 수 있어. 이런 감정은 어떤 보험보다도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돈은 남겨두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아끼는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쓰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라 그럴까? 남들이 보면 허세 부린다고 할까? 내 나이에 이런 거 사도 되나? 이런 생각들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기. 병원에 가는 걸 돈 낭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라고 보기. 쓰고 난 후에 기분을 기록해 보기. 이 소비는 나를 기쁘게 했는가? 이런 시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취향, 우선순위를 되찾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이제는 돈을 불안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 쓰게 됩니다. 4. 소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금은 좀 써도 돼. 나중에 줄이면 되지.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점은 절대 조절의 기회가 아닙니다. 이미 조절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지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출이 무서운 이유는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초생활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소비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있어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60세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7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모아둔 돈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매달 180만 원씩 저금통에서 퍼오는 셈이죠. 문제는 이 저금통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비와 간병비로 인해 70대 이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쓰고 나중에 줄이면 되라고 말하죠. 마치 앞으로 80세, 90세까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이 아프고 돌발 상황이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지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소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중엔 아껴 쓰면 되지라는 허상을 믿으며 지금의 과소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 사실 노후의 소비는 내 의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 날은 돈이 나가고 내가 고립된 날은 외로움을 달래려 돈을 씁니다.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고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집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줄일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지금, 아직 내 의지가 작동하는 현역 시기입니다. 카드 값을 줄이는 것, 보험을 재조정하는 것, 정기구독 서비스를 끊는 것, 혼자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특히 50에서 60대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소비를 한눈에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떤 돈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출이란 건 생각보다 습관적입니다. 어릴 적부터 해오던 소비 패턴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해라고 여기는 것 중 절반 이상은 사실상 습관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 습관처럼 사는 편의점 간식, 매주 한 번씩 하는 불필요한 외식, 한 달에 한두 번 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필요 이상으로 과한 난방이나 냉방. 이런 소비 항목은 금액 자체보다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줄일 수 없는 시기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5만 원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훗날 50만 원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집니다. 노후의 소비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든 써야만 하는 상황을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줄일 수 있을 때 줄여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을 때 조절해야 합니다. 그게 노후의 소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 돈은 써야 지켜집니다. 남기는 것보다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하죠. 모아둔 돈은 웬만하면 안 쓰고 남겨야지.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남는 것이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돈을 아끼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지금 내 삶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돈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 채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내 삶을 지켜주지도 내 사람을 남겨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지는 돈은
지금 필요한 데 쓰인 돈이고 의미 있게 흐른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만 원이 나가더라도 그 돈이 내 통증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켜줬다면 그건 없어진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돈입니다. 반면 아끼겠다고 병원을 미루고 통증을 견디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게 되면 그건 남긴 것도 남은 것도 아닌 돈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이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돈은 돌지 않으면 금방 썩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혹시라도 자녀한테 민폐 될까 봐요.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30년, 40년 동안 일하며 번 돈입니다. 당신이 안 쓰면 결국 누가 씁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벌었지만 내 돈 같지 않다는 감정을 가집니다. 마치 돈은 내가 쓰기보다 어딘가 남겨야 할 대상처럼 여깁니다. 그 대상은 대개 자녀이거나 혹은 막연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건강할 때, 당신이 지금 필요할 때,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 쓰는 돈이 당신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소비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얼마 남기느냐보다 돈이 내 삶을 얼마나 지켜주는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70세입니다. 40년 가까이 열심히 살며 아껴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는 걸 미루고 보청기 사는 것도 미루고 외출도 줄이며 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수술비와 요양비로 단숨에 4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 돈은 지켜진 걸까요? 아니면 결국 지키지 못한 걸까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지켜집니다. 지금 필요한 치료에 쓰고, 지금 의미 있는 만남에 쓰고,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일에 쓸 수 있을 때 그 돈은 내 삶의 방패가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돈을 쓰지 않아서 건강을 잃고 돈을 아끼느라 사람과 멀어지고 돈을 남기려다 결국 그 돈조차 의미 없이 사라지는 가장 허무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이 돈 어디에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돈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남기기 위해 돈을 버티게 하지 말고 남는 삶을 위해 돈을 흐르게 하세요. 당신의 돈은 남이 아니라 당신이 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남기려고만 하지 말고 지키기 위해, 누리기 위해 오늘 쓰는 법을 배우세요. 노후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